그렇게 허전하고 막막했던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특별하고 설렘 가득한 시간으로 바뀔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수저 둘만 꺼내는 게 어색하고 TV 켜놔도 텅 빈 느낌이었던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 인생 최고의 황금기가 됐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로 62살이에요. 남편 김진수 씨는 65살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네요. 어느새 그렇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작년 막내딸 수진이가 결혼을 하고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정말 생각보다 그 조용함이 깊더라고요. 둘째 영수는 이미 독립해서 나갔고 첫째 민수도 벌써 애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엔 저랑 남편 둘만 남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이에요. 진짜로 오롯이 둘만 남은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멍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도 수저를 둘만 꺼내는 게 괜히 어색하고 허전했습니다. TV를 켜놔도 집안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저도 바쁘게 지내던 게 사라지니까 그냥 멍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뭐 하고 살까? 그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얼굴로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꿈꿨던 노후인가 싶더라고요.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둘만 남으니까 자유보단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눈가 주름도 깊어졌고 머리엔 하얀 새치가 여기저기 섞였어요. 피부도 칙칙해지고 그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우리 진짜 늙었네. 남편이 툭 농담처럼 했는데 그 말에 묘하게 씁쓸했어요. 35년 동안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매일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서로를 제대로 본 시간이 없었어요. 첫째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 있지 뭐. 둘만 있으니까 어색하시죠? 조금 그러네. 뭔가 새로운 취미라도 찾아보세요. 아이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느껴졌어요. 부모가 허전하게 지내는 게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말 뭔가 해야겠어. 응, 이렇게만 살 순 없지. 그날 밤 우리는 참 오랜만에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뭘 하며 지낼 것인지. 결혼한 지 35년 만에 처음으로요. 우리 아직 안 늙었어. 그럼 요즘 60대가 어딨어. 청춘이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마음만은 아직 젊다는 걸.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새로운 시작 해보자. 그래, 늦지 않았어. 그렇게 둘만 남은 집에서 우리 인생의 이막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생각보다 훨씬 특별하고 훨씬 설렘 가득한 시간이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시간이 참 묘했어요. 막내가 떠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집안 곳곳엔 여전히 아이들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붙박이장 구석에 숨겨둔 교복, 현관 옆에 먼지 쌓인 축구공, 그리고 거실 책장에 얌전히 꽂혀 있는 졸업 앨범들. 그런데 그날 청소를 하다가 오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커다란 상자에 추억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예전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먼지가 수북했지만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엔 낡은 사진 앨범들이 가득했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어머, 이게 우리야? 남편도 옆에서 같이 앨범을 넘겨봤어요. 정말 젊었더라고요. 그때 저는 28이었고 남편은 31 참 풋풋했어요. 긴 생머리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 단정한 셔츠에 어색한 표정의 남편.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어요. 기억나? 남산 갔을 때야. 그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당신도 똑같았잖아요. 둘 다 풋풋했던 그 시절. 사진 속의 우리는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사진도 나왔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 어깨를 곧게 펴고 서 있는 남편.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요. 35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 그러게 어제 일 같은데. 사진을 넘기다 보니 아이들 어릴 적 사진도 쏟아졌어요. 첫째 민수가 태어났을 때, 둘째 영수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막내 수진이가 유치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느라 우리 둘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라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늦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사진 속에 우리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고. 신혼여행 사진도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35년 만에 다시 가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저녁, 우린 제주도 여행 얘기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과거를 꺼내보는 게 그냥 추억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걸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젊고 예쁜 제 모습과 지금의 저를 번갈아 보니 마음이 조금 아릿했어요. 35년을 함께한 얼굴이네. 그러게 서로 늙어가는 모습도 나쁘진 않네. 그렇게 사진을 정리하고 과거를 돌아보다 보니 우리 사이에 어색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젠 진짜 둘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설렐 것 같아요. 예전엔 거울 보는 게 즐거웠어요. 아침마다 머리를 말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서 립스틱을 바를 때면 그래도 꽤 괜찮은 얼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울 앞에 서는 게 꺼려졌어요. 주름도 늘고 얼굴도 푸석해지고 팔뚝살, 뱃살, 여기저기 늘어진 몸. 솔직히 많이 속상했어요. 나 정말 많이 늙었지?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괜히 울컥했어요. 남편도 다르지 않았어요. 머리는 반 이상이 하얗게 샜고 예전엔 탄탄했던 몸도 이제 배가 불룩해졌어요. 걸음걸이도 예전만 못하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는데 왠지 정이 더 가더라고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여보, 당신도 많이 늙었어. 그러게 근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직도 예뻐. 거짓말. 진짜야. 지금이 더 예뻐.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어릴 땐 그런 말 자주 듣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그런 말도 사라졌더라고요. 젊었을 땐 서로 바쁘고 지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젠 시간이 많은데도 정작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굳은 살도 박이고 주름도 깊어지고 근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당신 손 참 좋다. 주름투성이인데 뭐가 좋아요. 그 주름까지 다 좋아.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솔직히 몸의 변화가 가장 서러운 건 여자로서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예전엔 옷을 고를 때도 설렜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요즘은 아무 옷이나 입고 체형 커버만 신경 쓰고 몸매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마음까지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나이 든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남편이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젊을 땐 몰랐던 걸 요즘 더 많이 느껴요. 젊었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의 마음도 얼굴도 몸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천천히 볼 수 있어요. 주름도 흰머리도 늘어진 살도 그 모든 게 35년을 함께 살아온 흔적이니까요. 주름이 늘어나도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도 그게 사랑을 멈추게 하진 않는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 젊고 따뜻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그 마음을 더 자주 표현하기로 했어요. 35년 동안 숨겨두었던 속마음까지도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어요. 밥을 먹다가 TV를 보다가 괜히 멍해지던 시간들. 이젠 조금 바꿔보고 싶었어요. 우리 뭐라도 해보자.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이렇게만 살 순 없지. 그렇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60대에 무슨 새로운 도전이냐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아버지, 취미 같은 거 찾아보세요. 요즘 60대는 청춘이에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이 먼저 등산을 제안했어요. 여보, 등산 어때? 우리가 등산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힘들 것 같은데. 동네 뒷산부터 천천히 해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 부부는 동네 근처 작은 산에 오르기로 했어요. 등산복도 사고 등산화도 샀어요. 처음엔 그런 걸 굳이 사야 하나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 좀 설렜어요. 등산복 입으니까 젊어진 것 같네. 그러게 등산 가기 전부터 기분 좋다. 산에 오르기 전 마음이 괜히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여보, 나 못하겠어. 중간에 멈춰서 말했어요. 근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면 돼. 우리 속도에 맞게. 천천히. 그 말에 이상하게 용기가 났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해냈네. 남편과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땀범벅이었지만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땀을 흘리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상쾌했어요. 그 다음 주엔 조금 더 높은 산에 도전했어요. 관악산이었어요. 처음보다 덜 힘들었어요. 체력이 늘었는지 아니면 마음가짐이 바뀌어서 그런지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점점 등산꾼 돼가는 거 아냐? 그러게 중독될 것 같아. 등산이 재미있어지니까 다른 취미도 욕심이 났어요. 이번엔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도예 수업이었어요. 흙을 만지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괜히 설렜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흙이 손에 붙고 모양도 엉망이고 그런데 웃음이 났어요. 내가 이걸 만든다고? 서툴러도 괜찮아. 우리만의 작품이야. 남편도 점점 흥미를 느꼈어요. 컵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투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그릇들이었어요. 우리 집 그릇을 우리가 직접 만들다니. 참 신기하네. 그렇게 도예 수업이 끝날 무렵 첫 작품이 나왔어요. 손에 쥐어보니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이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거야. 대단하다. 우리. 도예가 끝나고 이번엔 요리 수업에 도전했어요. 35년 동안 혼자 요리만 했는데 남편과 함께 하니까 새로웠어요. 칼질도 서툴고 재료 다듬는 것도 어색했어요. 그런데도 즐거웠어요. 칼 좀 똑바로 잡아봐요. 이게 똑바로 잡는 거야.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함께 만든 음식을 먹을 때면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만든 거라 그런가. 진짜 맛있네. 그렇게 하나씩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에 빠졌어요. 사교 댄스도 신청했어요.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어요. 발 밟지 마요. 아직 서툴러서 그래. 실수도 많았지만 웃음도 많았어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데 정말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60대에 처음으로 우리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젊었을 땐 돈 벌고 애들 키우고 집안 돌보느라 정작 우리 둘을 위한 시간은 없었는데 이제야 늦게나마 우리만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좋은 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취미들을 하나둘 해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들떴어요. 예전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기력했는데 요즘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여행 가볼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괜히 설렘이 몰려왔어요. 여행? 갑자기? 그러게. 갑자기 근데 가고 싶어졌어. 사실 막내 수진이 결혼하고 집에 둘만 남은 뒤로 여행 얘기 한번 제대로 못 꺼냈어요. 어쩐지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엔 남편 말에 솔깃했어요. 어디로? 제주도. 그 한마디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우리 신혼여행지였어요. 35년 전 서툴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같이 간 곳. 그땐 정말 세상이 우리 둘뿐인 줄 알았어요. 비록 돈도 없고 좋은 숙소도 아니었지만 그때 그 바람, 그 바다,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가보는 제주도네. 지금은 또 얼마나 달라졌을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응원해줬어요. 엄마,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민수도, 영수도, 수진이도 다들 신혼부부처럼 설렌다고 놀렸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신혼부부는 무슨. 그러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숙소도 예약하고 가이드북을 펼쳐보는데 괜히 마음이 들떴어요. 마치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한 순간 35년 전 기억이 확 밀려왔어요. 여보, 우리 저기서 사진 찍었었지? 응. 그때 참 풋풋했었지.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며 옛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하늘은 여전히 높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웠었나? 그땐 여유가 없어서 몰랐던 거야. 정말 그랬어요. 그땐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돈 벌고 살림하느라 제대로 제주도를 즐기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우린 천천히 걷고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여행이 처음이야. 우리 이제서야 진짜 신혼여행 온 것 같아. 그날 저녁엔 바닷가 근처 숙소에 묵었어요.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촉촉해졌어요. 여보, 35년 동안 수고했어요. 당신도 참 고생 많았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엔 한라산에 올랐어요. 사실 등산이 익숙해졌다고 해도 한라산은 좀 걱정이 됐어요. 괜찮겠어? 천천히 가면 돼. 남편 말처럼 우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숨도 차고 다리도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제주도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그땐 몰랐던 걸 지금 느끼네. 정말 그랬어요. 젊었을 땐 이렇게 여유롭게 깊이 있게 뭔가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었어요. 바다도 하늘도 산도 그리고 서로도.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다시 제주도를 제대로 느꼈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여행 자주 다니자. 좋아요. 국내도 다 돌아보고 해외도 가보고 가고 싶은데 다 가봐요. 이제야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아이들 없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오롯이 우리 둘만의 여행, 우리 둘만의 인생. 생각보다 이 시간이 참 설레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로 우린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마음이 좀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대화하는 말투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스킨십이요. 언제부턴가 우린 서로의 손을 잘 안 잡았어요. 같이 걸을 때도, 식사할 때도, 심지어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닿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젊을 땐 그런 게 참 자연스러웠는데 아이들 키우고 생활에 치이고 나이 들어가면서 어느새 멀어졌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길을 걷다 보면 남편이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손, 참 따뜻해. 춥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참 좋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어깨 동무를 자연스럽게 했고 숙소에서는 팔베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멀리했던 시간이 괜히 아깝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혼잣말을 했더니 남편이 대답했어요. 애들 키우느라, 먹고 살 궁리하느라. 그냥 그렇게 된 거지 뭐. 맞는 말이었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뿐이에요. 그날 밤 우린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TV도 꺼져 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괜히 어색해질까봐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라도 가까워지면 되지.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울렸어요. 조심스럽게 남편 쪽으로 몸을 기대봤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내 남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체온, 참 그리웠어.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걸 이렇게 오랜 시간 멀리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우린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어요. 등을 돌리지도 않았고 멀찍이 떨어져 자지도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진짜 부부처럼 잠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이었어요. 다시 서로의 품에 안기는 일상. 이젠 손을 잡는 것도, 팔짱을 끼는 것도, 눈빛을 마주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맞췄어요.
젊었을 땐 당연하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설렘이 밀려왔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당신 아직도 예뻐. 그런 말하면 민망해요. 웃으면서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62살, 65살. 그 나이에 하는 키스가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여자로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까지 알아주는 듯 했어요. 당신 그대로가 좋아. 주름도, 흰머리도 다 좋아.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젊고 예쁠 때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새삼 느꼈어요. 나이 들었다고 사랑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질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린 서로를 더 자주 안았어요. 가끔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괜히 웃음이 났어요. 심장이 살짝 떨리는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났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의 품 안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대화예요. 그동안은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밥 줘. 애들 데리러 가야 돼. 월급 받았어? 그런 이야기들만.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 정말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가까워지고 다시 손을 잡고 서로 안아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열렸어요. 어느 저녁 거실에 앉아 있다가 괜히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꿈이 뭐였어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결혼하고 처음 해보는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조용히 웃더라고요. 꿈이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은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나 어릴 땐 화가가 되고 싶었어. 정말요? 처음 듣는 얘긴데 우리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잖아.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활비 걱정에 쫓기다 보니 서로의 꿈 같은 건 물어볼 틈도 없었어요. 왜 포기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그림 그리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어. 남편의 목소리에 묘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괜히 미안해졌어요. 같이 살아온 세월 동안 남편의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꿈이 있었어요. 당신도? 응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안 했어? 그때는 여자라고 결혼하면 끝이라고 그렇게들 말했거든. 사실이에요. 그 시절엔 여자가 꿈을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저의 이름도 저의 꿈도 모두 내려놨어야 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잊고 지냈던 꿈을 하나하나 꺼내놓으니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당신 지금이라도 그림 그려요. 이 나이에 무슨. 늦었을지 몰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 말에 남편이 웃었어요. 쑥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저도 말했어요. 나도 아이들 봉사라도 해볼까 봐요. 꿈을 다 이루진 못해도 그 비슷한 일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린 서로의 마음 깊숙한 곳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두려움도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여보, 나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워요. 그 말이 나오자 괜히 목이 메었어요. 사실 늘 숨기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언젠가 한 명이 먼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도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 당신 없이 사는 건 상상도 안 돼. 그렇게 서로의 두려움도, 꿈도, 후회도
모두 털어놓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동안은 그냥 부부로 아이들 부모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우린 또 나란히 누워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후련하네요. 그러게 지금이 진짜 부부가 된 느낌이야.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서로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은 뒤로 우린 더 가까워졌어요.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느껴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바로 건강이라는 현실이었어요. 솔직히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몸부터 살펴보게 돼요. 허리가 뻐근한지, 무릎은 괜찮은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면 한 번에 벌떡 일어나질 못하고 가끔 허리를 붙잡고 아이고 소리를 내요.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빠지고 혈압약도 끊이지 않고 먹어요. 그걸 보는데 괜히 가슴 한켠이 시려왔어요. 여보, 우리 이제 건강부터 챙겨야 해요.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함께 받기로 했어요. 검진센터에 가는 길 괜히 서로 웃음이 났어요. 서로를 챙긴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이구나 싶었어요. 당신 검사 먼저 해요. 이따 결과 보고 깜짝 놀라지 마요. 왜요? 생각보다 건강할지도 몰라서. 서로 장난을 치며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막상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긴장됐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이랑 식단 조절을 꼭 하라고 했어요. 걱정 마요. 같이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린 본격적으로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했어요. 동네 공원을 돌며 천천히 걷고 가끔은 손도 잡고 하늘도 바라봤어요. 젊었을 땐 이런 시간 없었는데 그러게 이제야 여유롭게 걷네.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식단도 바꿨어요. 기름진 음식 대신 야채랑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현미밥을 해 먹고 소금도 줄였어요. 남편은 오랜 습관처럼 피우던 담배도 끊었어요. 35년 넘게 피웠는데 쉽진 않겠지. 그래도 당신 옆에 오래 있고 싶으니까.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엔 금단 증상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짜증도 내고 기분도 들쭉날쭉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참아줬어요. 힘들면 말해요.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남편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기침도 줄고 숨도 덜 차고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골밀도 검사, 혈압, 혈당 체크. 그동안 엄마 역할에 아내 역할에만 신경 쓰느라 제 몸을 너무 방치했더라고요. 당신 건강도 내가 챙길 거야. 같이 챙겨요. 둘 다 오래 건강해야 하니까.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 실버 체조도 따라해요. 처음엔 좀 우습고 어색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이렇게라도 운동해야 70, 80까지 쌩쌩하지. 맞아요. 우리 오래오래 같이 여행도 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건강을 챙기니까 마음도 더 가까워졌어요. 나이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은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어느 날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다시 바라봤어요.
주름도 늘었고 머리엔 하얀 머리카락이 섞였어요. 그런데도 어딘가 더 생기 있어 보였어요. 아마 서로를 챙기고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그 따뜻함이 제 얼굴에도 스며든 거겠죠. 이제 노후가 두렵지 않아요. 서로만 있으면, 함께만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의 일상이 조금씩 더 활기차졌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집에만 있다 보니 또 다른 허전함이 슬그머니 밀려왔어요. 둘이서 보내는 시간도 좋았지만 사람들이 그리워졌어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 사회라는 울타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괜히 외롭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동호회 한번 가볼까?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60대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괜히 겁도 났고 서먹서먹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우리도 이제 사람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 그 말에 괜히 용기가 났어요. 처음 선택한 건 등산 동호회였어요. 등산은 요즘 우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취미였으니까요. 가입 첫날, 낯선 얼굴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비슷한 또래 부부들도 많았고, 혼자 온 분들도 있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산을 함께 오르다 보니 금방 가까워졌어요.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자주 오세요. 여기 분위기 좋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을 걸어줬어요.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풀어졌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땐 같이 도시락도 나눠 먹고 사진도 찍고 서로 이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등산 동호회에 계속 나가다 보니 친구들이 생겼어요.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소소한 인생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우리도 애들 다 키우고 이제 둘만 남았어요. 저희도 그래요. 다 똑같군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더 쉽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행 동호회도 들어갔어요. 단체로 다니는 여행이라 혼자 계획하기 어려운 곳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다 와보네. 혼자였으면 절대 못 왔지. 그렇게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걸 먹고 웃고 떠들다 보니 세상이 다시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봉사활동도 해볼까? 사실 망설였어요. 봉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누군가한테 작은 힘이 될 수 있잖아.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양로원 봉사였어요. 처음엔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 조금 낯설고 어렵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괜히 마음이 아릿했어요. 외롭게 혼자 사는 분들, 자식들 소식도 끊긴 분들, 그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기분 괜찮으세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주니까 참 고맙네. 그 한마디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무료급식소에서도 봉사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땐 뭔가 묵직한 뿌듯함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었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젊었을 땐 일과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런지 정이 금방 들었어요. 서로 집들이를 하기도 하고
함께 소소한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그러게, 우리가 괜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 같아. 사회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니 인생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고 위로받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요. 사람들 속에서 다시 웃고 취미도 생기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속마음도 나누다 보니 우린 어느새 제법 단단해진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참 웃으며 지내다가도 가끔 현실적인 고민이 툭 마음 한구석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특히 돈이라는 녀석 말이에요. 아이들 다 독립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 둘만 남은 집에서 노후라는 단어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여보, 우리 앞으로 괜찮을까?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퇴직금, 그동안 모아둔 돈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싶진 않아. 나도 그래요. 우리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본격적인 경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가계부를 다시 펼쳤어요. 하루하루 쓰는 돈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소비 습관도 고쳤어요. 마트에 가면 할인 코너부터 둘러봤고 외식 대신 집밥을 더 챙겨 먹었어요. 어릴 땐 그런 게 쪼잔해 보일지 몰라도 이젠 알겠어요. 그런 작은 습관이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거란 걸요. 그리고 남편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길을 몰라서 헤매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승객들이 친절하다고 해줘. 당신이 원래 착하잖아요. 그렇게 남편도 조금씩 수입을 만들었어요. 저도 집 근처 마트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계산대에 앉아 사람들 얼굴을 보며 일하다 보니 외롭지도 않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할 줄이야.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씩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 갔어요. 또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죠. 서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유언장도 쓰고 장례 방식도 정했어요. 요양원이나 간병 문제도 미리 알아봤어요. 슬프긴 했지만 그런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원망하지 않기. 당연하죠. 남은 사람은 잘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 덕분인지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시간. 젊었을 땐 그런 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바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우리 부부가 걸어온 이 따뜻한 시간들을 그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요. 여보,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 같아요. 그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요. 이렇게 웃으며 나이 들 줄 몰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 속엔 35년을 함께한 추억과 앞으로 걸어갈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황혼의 시간은 끝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그렇게 62살 박영희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둘이 손잡고 천천히 함께 걸어갈 거예요. 황혼의 길 끝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를 믿고 걸어가면 그 끝도 분명 따뜻할 거라고 믿어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다시 사랑하게 되는 순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됐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 황혼의 사랑과 삶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하나하나 꼭 읽고 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황혼의 시간을 더 아름답게 채워가요.